우리나라 삼보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송광사와 오대산 월정사도 역시 화마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리고 천년고찰인 구례 화엄사에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남 구례에 있는 화엄사는 백제 성황대에 조성된 1500년 역사를 지닌 고찰이다. 국보 67호인 각황전은 뛰어난 사찰 건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다. 국보 13호인 각황전 앞 석등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화엄사는 불교 문화재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리산 화엄사에도 6.25 전쟁의 포성이 차츰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는 청정도량이라 민간이 절대 출입을 안 시키고. 지리산 화엄사 인근은 빨치산의 주요 활동 거점이 됐다. 예, 맞아요. 예, 처방 썼어요. 예, 그러자 전투경찰부대는 화엄사의 한 암자의 임시 파출소까지 차리고 빨치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이른다. 경찰이 머물던 암자가 지금도 남아있다. 당시 경찰로 이곳에 주둔했었던 오영순 씨. 밤에는 그 산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는 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집안 폭도하고 그 인민군 장유병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알게 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밤에는 보급투쟁을 나와요. 보급투쟁.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에는 아무것도 먹을 거 없잖아요. 1951년 봄, 빨치산은 지리산을 거점으로 전투경찰과 극렬한 무장투쟁을 벌였고 양측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휴전협정이 끝난 후에도 투항하지 않은 북한군 패전병과 빨치산의 활동지역이 바로 화엄사가 있는 지리산 일대였다. 북한군이 야음을 틈타 화엄사와 인근 마을로 출몰하자 전투경찰대는 천년고찰 화엄사를 소각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에 이른다. 화엄사는 소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화엄사 인근 시동산에는 한 전투경찰 대장의 공적비가 서 있다. 차이력 총경의 공적비. 1958년 조계종 초대 종정인 효봉 스님과 사진을 찍은 차이력 총경. 효봉 스님은 위기에 처한 화엄사를 구한 차 총경에게 친필 감사장을 수여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소실 위기에 처한 화엄사를 구했다는 차이력 총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차 총경의 아들인 차길진 씨와 만날 수 있었다. 차길진 씨는 아버지인 차이력 총경에 관한 자료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차이력 총경은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망명해 조선의용대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고 6.25 전쟁이 벌어지자 전투경찰에 투신해 빨치산 총사령관 이현상의 부대를 패퇴시킨 대표적인 경찰이다. 6살이니까 1952년 정도 될 때 아버님 거기 찾아가 봤을 때 이제 6살 때? 네, 6살 때니까. 기억이 좀 나세요? 네, 그냥 막 지금 생각나는 거 보면 뭐 산들이 많다는 거, 네. 산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 구례 지나가가지고 그 동백꽃 같은 거. (6.25) 전쟁 중에 차이력 총경이 사용한 유품을 아들은 6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왔다. 이거 중요한 거. 아마 이 전투경찰로 근무할 당시 입었던 전투복에는 이름도 계급장도 없지만 치열했던 전투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목에 항상 걸으셨던 거. 차이력 총경은 자신이 겪은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차이력 총경이 남긴 진중 기록. 6.25 당시에 이제 1951년도에 쓰신 직접 하나의 그 기록물 하나의 자기가 하나 남기신 거.
이게 뭐냐면 이제 6.25 동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는 친필로 기록을 남겼다. 그 진중 기록을 아들 차길진 씨는 수기로 정리했다. 차이력 총경이 제18 전투경찰대 대장에 임명된 것은 1950년 12월이었다. 그 당시에 그 화랑사단이라는 사단이 전주와 남원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13연대장 했던 최석용이라는 그 13연대장이 저희 이제 아버지를 적극 추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게릴라전을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처음으로 이제 전투 경찰 대대장 임의 경감을 받고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사령장을 받고 그러니까 요즘 말 공비의 수탕을 한다고 하는 하나의 그 전투 경찰 대대장으로 임명하게 되신 거죠. 차이력 총경이 참가한 전투 경찰대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에서 당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경찰 60년사. 예. 그러면 여기 지리산지구 전투사령.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는 국군과 협동작전 아래 지리산 일대 북한군과 빨치산을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차이력 부대 역시 이 임무에 투입됐다. 요 부분에 관련되거든요. 차이력 총경의 수기에 보면은 그 구한 그런 정황이 나옵니다. 그게 녹음기가 되니까 이현상 부대는 그 남하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그 덕유산 쪽에 이제 들어오기 전인데요. 그 화엄사 그쪽에 이제 녹음기가 되니까 공비가 거기서 은신처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각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차이력 총경의 수기에 따르면 1951년 5월 국군 8사단 최영희 장군의 주재로 지리산 전투경찰 사령관의 군경 합동작전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빨치산의 근거지가 될 만한 사찰을 소각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이 가운데 지리산 화엄사 역시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소각 명령은 이루어졌을까? 구례 화엄사 인근에 위치한 전남 곡성의 관음사. 관음사는 6.25 당시 군경에 의해 전각 대부분이 소실된 후 복원됐다. 이 불도는 6.25 때 우리 아군 토벌대가 우리 관음사를 소실하면서 법당이랑 그 안에 모셔졌던 그 불상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 불상이 불타고 남은 그런 머리 부분만 남아있는 불도입니다. 옛날에 그 국보 200, 지금으로 하면 국보 214호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형태를 온전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보에서 이렇게 해제된 상태입니다. 국보 214호였던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전신은 사라지고 두상만 남아있었다. 여전히 온화한 백제의 미소를 간직한 불상은 당시 참혹했던 전란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이 전란의 또 다른 현장으로 이끌었다. 관음사가 있는 성덕산은 빨치산의 주요 활동 무대였고 직접 근거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 있는 이 뜯어져 있는 그 요사체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비가 새고 그래서 이렇게 뜯어놓은 요사체인데 이 요사체가 이제 그 옛날에 6.25 때 그 빨치산들이 이렇게 머물고 했던 숙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문지방에 이렇게 별도 그려져 있고 또 교양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나 참 조선 민주주의도 써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산 사람들이 묵었던 숙소로 쓰였던 것 같더라고요. 빨치산의 근거지로 사용됐던 요사체에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거 아닌가? 여기 있네. 여기요. 얼마 후 요사체의 기둥으로 사용됐던 목재에서 붓으로 쓴 듯한 글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교양부라고 쓰인 글씨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연이어 또 다른 흔적 역시 발견됐다. 아래로 당기면 안 돼.